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규제는 지금 세게 할 거라고 하고 시장을 볼 때는 사실 숫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나타나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전망하고 판단해야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시장의 변화를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변화들의 주체가 새로운 수요. 반면에 다주택자나 법인들은 매도가 물량이 증가하고 선수는 팔고.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몇 개 아파트가 전고점을 뭐 뚫고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사실은 대부분 고점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절대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이 올랐던 아파트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의 현상. 안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라고 하는 가격 상승률은 계속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더라도 한건만 팔려도 그렇죠. 그리고 요즘 팔리는 게 뭐냐면 중저가 아파트가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자, 20억짜리 아파트는 20억으로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이 0%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됐어요. 10%죠. 10%. 그러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거를 더하면 25억이 5천만 원 오른 거죠. 그렇지. 그런데 상승률을 더해서 2로 나눠지면 5%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를수록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좀 왜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우리 주식 투자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못 오르는데 코스닥 주식은 하나가 두 종목만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 하나 있고 A라는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주식은 갑자기 상한가 갔어. 그래서 갑자기 그날 저녁 뉴스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다 보니까 정책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언론이 보도하고. 요즘에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독특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동안 거래 안 되던 게 거래되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마치 가격이 싼 것처럼 느껴지죠. 딴 애들이 이렇게 해서. 거래가 안 돼서 이건 시장 가격 자체가 없는데 그런 게 거래되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밀려서 수요가. 밀려서. 네. 투자나 투기 수요가. 정상적인 거래 분위기는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시장의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변화를 유념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도요. 저는 집을 이렇게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유의하셔야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것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증시도 사실은 유동성 파티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리 어떻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지수가 엄청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리 정도 지금. 네. 오르는 것만 오르고. 사실 유동성이 두 가지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동성이 확대돼서 그게 경기 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걸 예상해서 유동성이 풀릴 때 주식이나 자산 투자를 하죠. 근데 유동성이 풀어도 이 기대가 없다면 그럼 사실 그 유동성은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통화의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본원 통화는 증가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속도를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야 이게. 네. 그럼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무작정 금리가 내려가서 저금리고 유동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주식이나 아무거나 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이 확대된다고. 그죠?
어떤 전략으로 조금 임하면 좋을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를 좀 떠나서 저는 여러분 이제 대응하셔야죠. 2019년도 1분기에 집값이 크게 빠집니다. 사실 이건 팩트니까요. 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럴 때 거래량이 급감해요. 오히려 가격이 빠질 때. 빠질 때. 예. 올해 1분기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지죠. 맞아요.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전 보진 않는데 어쨌든 갖다 붙였죠. 네. 사람들이 해석을. 빠지죠. 거래량이 또 감소해요. 음. 그건 뭐냐면 특히 무주택자라든지 집에 그동안 소외받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집값이 빠지면 안 사요 오히려. 오히려 매력을. 네.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투기화된 건데,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택시장 한국은 독특하게 가격이 오를수록 따라붙어. 수요가 증가해요. 따라붙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대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빠질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너 몇 프로 빠지는데 최소한 이 가격은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가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10%든 20%든 상관없어요. 10% 빠졌는데 이 신호가 나오면 더 이상 안 빠져요. 오케이.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가격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살아난다. 그게 쉽게 말해서 그게 저점이에요. 그 진바닥이네요. 네. 그건 뭐냐면 시장에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물건 사실 때는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죠. 그럴 때가 시장에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신호를 줘요. 그게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는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모르죠. 당장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변화에 여러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변화를 좀 이렇게 계속 거래량도 보시고 가격도 보시고 반면에 거래량 증가하는데 가격도 막 계속 올라요. 이거는 여러 가지 국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가격도 오르면서 또 거래량이 막 는다. 증가. 그거는 소비가 특히 지금 같은 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좀 제한적인 그런 영향일 수 있죠. 주식으로 치면 상투 잡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